비행기는 아침 8시 48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에어프랑스 288기. 거기엔 19년 전 바로 이곳에서 스위스로 간 박승자 씨의 아이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6살과 4살 때 그녀의 품을 떠났다. 부모의 이혼과 생활고로 사회복지기관에 맡겨진 지 5개월. 남매는 해외 입양아가 돼서 한국을 떠났었다. 현숙, 현덕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됐을 것이다. 남매의 이모와 외삼촌까지 대동하고 박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건 19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들은 이곳에서 17일간 머물 예정이었다. 활짝 웃으며 나온 아이들을 한국의 엄마는 다짜고짜 눈물로 얼싸안기부터 한다. (19년간) 떨어져 있던 핏줄. 서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며 한쪽은 회한에 울고 한쪽은 반가움에 웃는다. 이들에게 주어진 17일, 그 시작은 이렇게 달랐다. 짧은 만남 동안 이들의 긴 단절은 과연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마치 즐거운 여행이라도 온 듯 밝고 담담하다. 하지만 엄마는 어쩐지 지금도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한다. 이렇게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실감하기엔 19년은 너무 긴 단절인 것이다. 아이들이 앞으로 17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될 엄마의 집. 남매에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이 집이 아마도 낯설고 신기했을 것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잘했어. 기다렸어 오기를. trop beau, je sais pas moi. Mais je sais pas que. 현숙이가 스위스에서부터 준비해온 인사말을 이제야 꺼내놓는다. 한국말을 배워보려 애를 썼지만 아직은 신통치 못한 솜씨였다. 한국말을 모르는 현덕이가 겨우 영어를 생각해냈지만 엄마에게는 불어와 영어가 다를 게 없다. 현숙이가 짐 속에서 사진부터 꺼낸다. 엄마가 보지 못한 남매의 스위스 가족들이다. 이모. 한국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렇게 스위스의 가족들을 만난다. 오빠를 줘야 또. 애삼촌. 애소. 스위스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 남매를 사이에 두고 양가는 참으로 묘한 인연인 셈이다. 선숙이. 나 아닌 것 같아. 우선 엄마가 하시는 식당 해피하우스를 구경하기로 한다.
말이 식당이지 대학가 지하 건물의 작은 분식집이었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말을 해보려고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현숙이가 스스럼없이 행주를 집어든다. 스윗의 엄마가 얼마나 단단히 주의를 줬는지 모른다. 친엄마가 장사하시는 데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되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오라는 게 그쪽 엄마의 당부였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일선을 보태기도 쉽지가 않다. 그 닦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그거 닦아 그 닦아. 아이고 나 참네. 눈치껏 움직였는데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이다. 현숙이가 주방에서 쫓겨나오고 만다. 미국에서 잠시 살았던 외삼촌과는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다. 현숙이가 외삼촌과 함께 차림표 앞에 선다. 물론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아니다. Là, 면, that's correct. 비록 더듬거리긴 해도 현숙이는 한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메뉴판에 저 알 수 없는 음식들처럼 오리무중일 것이다. No hand? No hand? 입양 당시 현숙이는 6살이었다. 한국의 맛을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매는 엄마 앞에서 늘 조용할 수밖에 없다. 김치 만드는 법을 궁금해하는 딸에게 속 시원히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답답하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 년 전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 아이들과 연락이 된 후 박 씨는 꾸준히 남매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때도 언어가 문제였다. 박 씨는 분식집의 단골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영어 대필 편지를 보내야 했다. 네, 어서 와요. 아유, 어서 와요. 아유, 미안해요. 이렇게 오라 그래서. 아유, 들어와요. 네. 네, 우리 애들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역해줄 학생이 왔다. 지금까지 1년간 편지를 번역해주던 학생이다. Client of your mother. Yes, Nice to meet you. Welcome to Korea. 네.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예, 아이고. 앉아요. 이게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 엄마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다. 수염? 수염 이거 깎? Yes, yes. I wanna cut it for many people said me I'm beautiful without. Then when I want to see girls. 인기 관리하는데 수염이 많이 아, 필요하다. 지장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 시장 깎겠다. 저것만 없다면 내 아들 같으련만. 용찬이 오면 엄마는 아무래도 아들의 긴 수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있으니까 용찬이. Yancheng has one hazo, and I can use it. Yes. Oh, nice. It's You can also buy disposable razor at supermarket. Yes. Mais tu n'avais pas But, compris avant que Yongchen nous avait- yes, but small. 아, Yes, I don't know what. 머리 하러 Yes. 미장원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예쁘게 가서 하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만남이란 무엇인가? 막상 19년 만에 만나긴 했어도 떨어져 있던 부모 자식간을 이어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같이 있다는 것뿐. Decorate. 그건 아직 완전한 만남이 아닌 듯이 보였다. What does she say? 그런데 통역이 오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어느란 가장 확실하게 양자 간의 끈이 돼주는 모양이다. 아이들은 아예 엄마가 아닌 통역 쪽으로 돌아앉았고 엄마도 모쪼록 이 학생이 오래 있어줬으면 싶다.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The time before
we can have a good paper. 스위스의 부모가 불한 사전도 사본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별 도움이 못 된다. 남매가 밤새 무슨 궁리를 짜낸 것일까? 공책을 펼쳐놓고 이들은 드디어 엄마와 직접 대화에 들어갔다. 화장품, 한전품? 화장품, 한전품? 화장품. 이분. 통역이 24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엄마와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역시 말을 익히는 것밖에 없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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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엄마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묘안으로 아이들은 불어와 한국말 사이에 그림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았다.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이들은 그림을 이용해 기본적인 단어부터 배우기로 한다. 남매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다면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마와 함께 이런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혼 후 어머니 박승자 씨는 아무런 생계 대책을 가지지 못했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 생부가 아이들의 입양을 권유해왔다. 스위스로 입양된 아이들은 각각 스테파니 코펙과 세바스찬 코펙이 됐다. 남매가 같은 집에 나란히 입양될 수 있었던 것은 흔치 않은 행운이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양부모는 남매의 양육에 온 정성을 쏟았다. 특히 양모는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있기 위해 입양한 날부터 회계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다. 아이들 스스로의 뿌리에 자긍심을 심어주려 노력했으며 그 속에서 남매는 밝고 당당한 스위스 국민으로 자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다. Ensuite, c'est vrai que des fois, c'est pas toujours facile quand on a un enfant adopté, parce que surtout quand on se souvient de ses parents, parce forcément on y pense malgré tout, même si on aime beaucoup les parents adoptifs, et c'est pas toujours très facile à vivre. Parce qu'on se dit pourquoi ils m'ont pas gardé finalement, est-ce qu'ils m'aimaient pas, ou bien je sais pas, un peu comme si on se sentait comme des objets finalement oui, ils voulaient pas de nous, enfin c'est des choses qu'on pense à ce moment-là, mais que maintenant je sais que c'était pas du tout ça. Mais pour un enfant, je crois que c'est quand même assez dur de se poser ce genre de questions. 일 년간 편지 교환을 하며 박 씨는 아이들에게 입양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석으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었던 엄마. 그 엄마를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남매를 만나기 전 박 씨는 그 점이 몹시도 죄스럽고 두려웠었다. 일 년간 아이들이 보내온 것 중에는 녹음 테이프도 하나 있었다. 남매가 한국 동요를 잊어버리기 전 19년 전에 양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 테이프에 담아두었다. 그녀가 보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이 아이들이 자라 이제 어른이 돼 있는 것이다. 막내는 이제 학교 보내고 한 방에 이제 같이 누웠는데
끌어안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항상 마음이 죄스럽고 애들한테 마음이 아파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해서 마음에 있는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보고 싶었다고 그 말만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뛰어났을 때는 걔네들 보내고 나면 죽어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하나 또 낳고 그때는 제 힘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는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서 사는 게 좀 풀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2년 전에 협회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소식이 왔어요. 칼을 안 넣네요. 현숙이 생일상을 차려주기로 했다.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제가 하나 드리는데 2개 드리는 거. 아이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이 현숙이의 생일은 아니었다. 그저 생일상을 한번 차려주고 싶어 음력 날짜를 굳이 양력으로 계산해 날을 잡은 것이다. 생일상 차려주는 것도 박 씨로서는 별로 해보지 못한 일이다. 용찬이가 양초에 불을 붙여준다. 한국에 와서 새로 얻은 동생이다. 불러 노래. 아 근데 영어로 못 부르는데. 한국 노래로 불러야지. 영어 못하면. 네. 하나 둘 셋.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용찬이의 학교 친구가 유일한 손님으로 초대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25번째 생일을 앞당겨 맞이한 현숙이. 스위스에서는 한국의 가족들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며칠 지나며 어렴풋이 그들의 실체가 느껴지는 것도 같다. 용찬이가 선물을 마련했다. 용찬이는 박 씨가 재혼을 해서 얻은 막둥이로 그녀와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누나 앞에서 용찬이는 아직도 쑥스러운 모양이다. 어렵고 서먹하기는 아직 현숙이도 마찬가지인데 현덕이는 어느새 친해진 모양이다. The kiss. 오늘이야말로 낳아주신 은혜를 가장 고마워해야 하는 날이 아닐까. 현숙이가 가족들의 축하를 엄마에게 돌린 후 순 한국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는다. 생일에 이거 미역국 먹는 거야. 미역 국 먹는 거. 어릴 적 당연히 먹어봤을 미역국이 지금의 현숙이에게는 전혀 새로운 음식이다. 현숙이는 5개 국어가 가능한 IOC 국외 홍보 담당이라고 했다. 현덕이는 현재 국립대학교 2학년. 맛있어? 생일상 한 번 못 차려줬건만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 있었다. 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손수 미역국을 끓여 먹이게 되다니 박 씨로서도 정말 꿈 같은 일일 것이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한 현숙이는 가장 먼저 미술관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림은 남매가 이 땅을 떠나 있던 동안에 그려진 것들이었다. 그들 앞에 놓인 벽은 비단 언어뿐일까? 19년 가까이 유럽 땅에 살며 남매는 그쪽의 문화와 정서를 몸에 익힌 유럽 사람으로 자랐다.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 남매에게는 오히려 가장 이국적인 정치로 느껴질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손짓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Puis bon, je dirais avant 10 ans, ben, j'étais un gamin, donc je veux dire, j'avais pas de, comment dire, de soucis de ce côté-là. Je veux dire, c'était plus les copains, faire la fête, etc. Puis bon, après, j'ai quand même eu un sentiment, une envie, disons, de retrouver une partie de moi qui est essentiellement coréenne. Il y a une partie de moi je dirais, de ma culture, de ma façon de penser qui est européenne. Mais en regardant d'autres copains, leurs réactions, puis mes réactions, etc., je me suis rendu compte qu'il y avait quelque chose d'autre, que j'étais coréen aussi, au fond de moi-même. Alors j'avais besoin, disons, de savoir comment vivait un Coréen, quelle était sa culture, son origine, etc. Alors tout ça, ça m'a toujours intéressé. Et puis le fait qu'on ait repris contact, ben, ça peut m'aider dans ce domaine-là, justement. Puis je dirais c'est une chance. C'est une possibilité d'avoir une vision beaucoup plus ouverte. Tout ce qu'on fait pas quand même. 남매는 지금껏 엄마가 권하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건더기 맛있어? 무엇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현덕이가 불어로 조리 방법을 메모한다. 하나씩. 이 신기한 요리를 스위스의 부모들과도 나누고 싶은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아이들은 아예 자신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스위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이 김치가 스위스에 도착할 때쯤 어떤 맛으로 변해 있을지는 그들이 알 까닭이 없다. 문 열어줘. 영찬아. Hey, Yamchana, you're back. Oh, brother. 학교에서 돌아오는 용찬이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현덕이다. Hey, come on, play cap. Oh yes. No. Oh, change. Oh. Good actual today? 서로의 서툰 영어가 통한 탓일까? No good actual. 고등학생인 용찬이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해졌다. 현숙이가 현덕이보다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건 어쩌면 6살 때까지의 기억이 잠재해 있는 탓인지 모른다. 모녀는 지금 스위스의 풍경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수리, 학교, 올림픽, 가까워. 그러고 보니 한국에 온 지 벌써 여러 날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스위스의 안부를 전하지 못했다. Allô. Allô, maman, c'est Stéphanie. Bonjour, comment ça va? Oui, ça va bien et toi? Oui. Je peux. Enfin, je te passe Sébastien? Oui. D'accord. Allô? Bonjour Coco. Salut, maman. Comment vas-tu? Bien, bien. Est-ce que tu peux me rappeler? Oui, mais bien sûr, je rappelle. D'accord, à tout de suite. Salut. Ouais, tout le monde, Yongchan, tu veux qu'avance? non, c'est 이런 통화 방법은 스위스에서부터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것이었다. 이쪽에서 전화 비용을 많이 부담할까봐 스위스의 엄마가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Allô? Adieu. Oui, c'est nouveau. Hein? Qu'est-ce que tu dis? Non, non, ça va? Et vous, ça va Oui, ou quoi? oui, ça va bien. Oui. Quel temps il fait là-bas? Bah, aujourd'hui, il a fait beau, mais il y Pas a eu très des chaud. flocons de neige. Je sais pas. Oui, il y a ça en Suisse, maintenant. Non, ici c'est un grand beau temps. Il y a presque 20 degrés. 20 degrés? Oui, tout le temps. Oh non, alors là, ici, il fait vraiment plus froid. C'est drôle parce que 1년 전 한국의 입양기관으로부터 생모에 관한 소식이 처음 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준 건 스위스의 가족들이었다. 자라면서 남매가 친부모 생각으로 허전해할 때
그걸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도 양부모였다. 그들은 이번에 친엄마를 만나게 된 남매의 행운을 자신들의 일처럼 즐거워했다. 이번 첫 고국 방문을 앞두고 스윗의 엄마는 현숙이에게 한복을 선물하기도 했었다. 용찬이는 벌써 학교에 가고 시차 적응이 안 되던 현덕이도 이제는 제법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다. 남매가 온 지 벌써 2주일이 가까워 온다. 박 씨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었다. 이제 서서히 저쪽 식구들의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못다한 관광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남매가 있는 동안만은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모자랄 것만 같은 게 엄마의 마음일 게다. 그러나 생활은 엄연히 존재하는 그녀의 현실이었다. 박 씨는 그동안 가게와 집을 오가며 꾸준히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 서로를 허물없이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작은 진전일 것이다. 집에 직동 빠 발전한 건 현덕이도 마찬가지였다. 누나보다 한국말이 서툰 현덕이는 틈틈이 혼자 복습을 하고 있다. 불고기, 반, 주스, 시나, 쇼나, 카메라, 단어장은 그동안 조금 두툼해졌다. 단어들도 그동안 조금 구체적이고 어려워져 있다. 대국기, 스위스국기, 덕수궁, 지하철, 이태원, 남산타워, 케이블카, 육상 빌딩, 남산타디, 유감삼, 유람삼. 식사는 늘 한국식이다. 박 씨가 아이들의 식사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줬다. 밥 주세요, 엄마. 많이 먹어. 많이 현덕이 먹어. 많이 먹어. 네. 현숙이도 네. 많이 먹어. 의사소통은 아직 단어 반, 눈치 반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스위스엔 국 없지? 응. 스위스엔 국 없어. 쑥? 네. 없어? 네네네. 없어? 이다. 있다? 있다? 스위스. 있다? 국 있어? 그러나 이제는 제법 인사말이나 간단한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엄마. 응. 밥? 밥만. 네. 현덕이 밥 더 줘? 더 줘? 아니요. 현숙이는 설거지에도 익숙해져 있다. 스위스 엄마의 당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박 씨가 장사에 네가 바빴다. 설거지 잘해. 이거 네네. 해. 엄마 해피하우스 네네. 식당에 가서 장사하고 올게. 다녀오세요. 식당 갔다 올게. 이따 올게. 점심식 끝나고 올게. 네. 그런대로 딸 가진 재미를 누려보는 박 씨였다. 빈집을 지키며 앨범을 뒤적이던 남매가 갈피에서 자신들의 사진을 찾아낸다. 1년 전까지 이모가 간직했던 100일 사진이다. 박 씨는 아이들에 대한 미련을 지우기 위해 이미 오래전 이 사진을 태워버렸었다. Mais franchement, je suis désolé, là t'as pas l'air intelligente.
Non, t'es gonflé. Pourquoi? Toi, tu crois que t'as l'air intelligent là? Non, maman, moi je suis expressif, toi t'as... Là, dis Tuntugé? oui. Anne Tuntugé. Si. Eh. 자신들이 한국에 살았었다는 지울 수 없는 흔적. 낡은 사진 2장은 그들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말해주는 듯하다. 남매에게는 이곳의 복잡한 촌수 관계도 숙제거리였던 모양이다. C'est comme ça qu'on dit. Parce que tu dois pas dire SO. Mais SO, c'est pour qui? SO, c'est le frère de ta mère. Imobu, c'est le mari de la sœur de ta mère. Attends, le mari, oui. Et Samson, c'est qui? Samson, c'est SO. La même chose? Non, Samson, c'est son nom. Ah! Silly girl. Je savais pas. T'es bête. Il y a des moments où je me demande si c'était franchement ma frangine. Quand même, c'est si bête, c'est pas possible. 박 씨가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나왔다. 더 늦기 전에 스위스 양어머니의 선물을 사두기로 한 것이다. 한국 재래시장의 모습이 남매에게는 볼거리도 될 것이다. 박 씨가 고른 품목은 얇은 이불이었다. Ah bah ouais, t'as raison. Bah oui, alors qu'est-ce que je disais? Ah, ils mettent C'est pas, ça, ils ma. mettent pas. Agneau. 그런데 현숙이의 표정은 어쩐지 불안하다. 남매는 무엇보다 엄마가 돈을 쓰게 될까봐 크게 걱정이다. 가난해서 입양까지 시켜야 했던 엄마에게 돈까지 쓰시게 하다니. 스위스의 가족들은 이런 폐해를 끼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었다.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Isada. 비싸다, 엄마. 안 비싸. Isada. 감사합니다. 들고 가, 이거. 이번 여행을 위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스위스의 부모님은 비행기표와 넉넉한 용돈을 넣어주셨었다. 모처럼 월미도 나들이를 했다. 스위스에는 바다가 없어 아이들이 바다가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현숙이가 의젓한 맏딸이라면 현덕이는 아직 어리광이 남아있는 막내였다. 엄마는 이제 웃음까지 처음과 달라져 있다. 스위스에서는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풍습이 있다. 앞으로도 엄마와의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들은 월미도 앞바다에 스위스 동전을 던졌다. 이곳에서 지는 해가 스위스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일까? 스위스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박 씨가 유난히 일찍 일어나 식당 일을 서두른다. 남매가 돌아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내일은 식당을 하루 쉴 예정이고 오늘도 점심시간이 지나면 일찌감치 문을 닫을 예정이다. Ouais, surtout les gars. Monsieur Alex Taube. 남매는 스위스의 친지 친구들에게 기념엽서를 쓰는 중이다. 아이들이 스위스로 돌아가 있을 때 한국의 기억이 담긴 이 엽서가 도착할 것이다. Applique. Je te... 놀았어? 엄마 식당 갔다 온 거야. 네네. 이거 깍두기. 감사합니다. 가져갔어.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소통 방법은 조금 달라진 듯 보인다. 말보다도 현덕이는 자꾸 엄마에게 안겨든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스위스 네, 엄마, 스위스 스위스 엄마, 아빠. 스위스 아빠. 스위스 엄마, 아빠한테? 네. 엄마, 공부. 한글. 네. 한글. 스위스 엄마, 스위스 아빠. 편지 쓰라고? 네, 네. 엄마 보고? 네, 네. 한글로? 네, 네. 양모에게 편지를 쓰라니 딸아이의 참으로 엉뚱한 주문이다. 난감하다. 고마움과 죄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몇 줄의 글로 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 계세요. 떠날 때가 되어도 한국어는 여전히 이들에게는 낯선 외국어였다. 스위스 엄마한테 네. 편지. 엄마가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현숙이 잘 키워서 네.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네. 현숙이도 잘 있고 현덕이도 잘 있고. 네. 그다음에 가면 또 와. 또 스위스에서 엄마한테 또 와. 못 알아들어? 응, 그다음에 엄마한테 스위스 비행기 타고 또 엄마한테 네네. 오라고. 네. 가서 잘 있고. 다른 얘긴 다 못 알아들어도 또 오라는 말만은 알아들었으면 엄마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그다음에 또 와. 현덕이도 엄마한테 또 와. 박 씨에게서 어렴풋이 엄마의 감을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 아이들도 처음 올 때의 그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 사이엔 애틋함과 살가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6일째의 변화였다. 박사님 촬영을 네? 외국에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다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no, you. 용찬이까지 모두 네 식구가 반지 하나씩을 똑같이 해 끼기로 했다. 오로지 남매의 이번 방문을 위해 박 씨는 1년 전부터 800만 원을 모아두었다. 그동안 못다한 그리고 앞으로도 다 못해줄 엄마 노릇을 17일 동안 다 해줄 생각이었다. 맞죠? Thank you. 여기다 넣어가. 예. 이제 짐 뿌리는 일도 마쳤다. 그들이 담근 김치에 엄마가 새로 만든 깍두기까지 짐이 많이 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한글 단어장도 빼놓지 않는다. 현덕아, 이거 짐 속에 챙겨 가져가야지. 넣기 전 박 씨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 이게 이게 뭔데 이게? Second one. 대공은 이거는 다춘다? 다친다. 다친다가 어디지?
다친다, 다친데? 다친다, 다친다. 그래,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하자. 하나만. 이건 뭔데 이거는? 빠이. 발. 발.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지. 피곤하지? 펴기. 자자고.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제. 자야 진짜? 자고 이제 내일 가야지. 피곤하니까 자고 네.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현덕이가 그래서 알아듣기에는 엄마한테 너무 가야지. 길고 복잡한 네.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공부 그만하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가서 감사합니다. 여기다 네. 넣어서 가져가. 가서 공부 많이 해. 공부. 네. 네. 공부 공부. 많이 해.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 네. 네. 편지. 네. 편지. 네. 네. 편지. 네. 네. 그래 이제 자자. 자자 이제. 자자. 피곤하니까 자자. 떠나는 날 아침이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말이 없다. 남고 싶은 마음과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 한국 엄마에 대한 연민과 스위스 엄마에 대한 사랑. 남매는 자신들의 이런 변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다. 짧은 17일 동안 이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또 한 번의 헤어짐은 더 힘이 든다. 남매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 나섰던 그 옛날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엄연히 돌아가야 할 스위스의 가정이 있는데 박 씨는 이제 서먹하고 어색했던 시간들을 지나 비로소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돼 있었다. Bah, pour moi, c'est à peu près la même chose. Je dirais que quand je suis arrivé, j'avais une relation avec ma famille de Corée uniquement par lettres, ce qui fait que on peut voir certaines choses, mais tout ne passe pas à travers le papier. Et puis, bon, bah, maintenant, je dirais qu'il y a une relation extrêmement forte, je dirais, entre ma famille ici et puis moi, comme la même relation avec ma famille en Suisse. Je veux dire, c'est tout la même famille, je veux dire. C'est extrêmement difficile de se sentir séparé, je dirais. Alors, donc, quelles seront les conséquences de cette expérience dans votre futur? Dans le futur, je ne sais pas encore parce qu'il faut que je vive. C'est-à-dire, pour l'instant, je suis encore en train de vivre ce choc, donc c'est assez difficile, mais je pense qu'il y aura que des répercussions positives, ça c'est sûr, mais je ne sais pas encore comment. Mais j'espère pouvoir résoudre ce problème de ne pas me sentir à chaque fois, c'est-à-dire de sentir ça quand il faut que je parte. Et puis... Mais en fait, c'est pas du tout que je suis triste, mais sur le moment, c'est très dur. Et puis bon, je pense qu'après, je pourrais voir l'avenir un peu plus sereinement, je veux dire, que maintenant. 박 씨와 아이들이 떨어지질 못한다. 끝내 말도 통하지 못했는데 이들을 이토록 애틋하게 붙들어 매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 (17일이라는) 시간은 높은 언어의 장벽을 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스위스 사람이 그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 사람이 되기에도 무리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헤어졌던 생모와 자식이 그 생내적인 혈육의 정을 복원하기엔 17일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학습된 논리가 아닌 천성적인 직관과 정감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은 결코 언어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매는 이번 방문길에서 19년간 궁금해하며 풀 수 없었던 숙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대신 또 하나의 새로운 숙제를 걸머쥐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스위스로 돌아갔다. 남매가 여기에서 가져간 숙제는 어쩌면 이후로도 오랫동안 풀리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에 무겁게 남겨질지 모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스위스로부터 남매의 편지가 도착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